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흉부외과 장우성입니다. 마지막 강의 이렇게 많이 남아 계실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MCS 디바이스 인디케이션은 그러니까 앞에 계속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서 아마 중복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만 몇 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하기 전에, 그러니까 엘바드나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M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냥 그 대략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하기 전, 그 바드라든지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MCS는 뭐 IBP, 임펠라, 탄데마트, 에크모, 센트리맥, 그다음에 토탈 아티피셜 하트도 이제 이식 전에 하는 경우를 이제 미국에서 한 케이스 정도 봤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IBP인데, 뭐 IBP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프레셔하고 볼륨 로딩을 줄이고, 그다음에 쉽게 그냥 어느 정도 쉽게 다른 그 MCS보다는 좀 쉽게 넣을 수 있고, 대신 이제 뭐 리미스케미아라든지 뭐 다이섹션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인데, 그 뭐 저 예전에 뭐 레전트 때는 굉장히 그 많이 사용했던 건데, 요즘은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이는 사용은 안 하고 이제 그냥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에크모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확실히 그 IBP 인스턴스가 꽤 많더라고요. 보면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더 좋은 이제 MCS 기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꽤 높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IBP는 그거에 비교해서는 뭐 블리딩이라든지 인펙션, 스트로크이라는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꽤 그래도 낮게 보고가 돼 있고, 그다음에 그래서 뭐 한 4%, 2.3% 정도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뭐 다이스톨 때 이제 벌룬 인플레이션 하고, 그래서 코로나 퍼피전 프레셔 증가시키고, 그다음에 시스톨 때는 디프레션 하면서 에프트로도 감소시키고 스트롭 볼륨 그 올리고, 그래서 이제 카디악 퍼스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인크리즈 시킬 수 있고, 이런 이제 그 기능이 있고, EKG 베이스드, 그다음 프레셔, 그다음 AFib일 때 사용할 수 있고, 요즘 오토 모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IB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2를 확 낮추면서 그 아이소볼리믹 컨트랙션 타임도 줄이고 F2로도 낮추고,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이오카디알 디맨드,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서 이제 카디악 풋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, 그래서 요런 이제 기구죠. 이게 이제 막 사용하다가 그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처음에 하나는 이제 IPP 샥2 트라이얼에서 이제 그 카디오제미 샥 환자에서 그러니까를 동반한 어큐트 MI 환자에서 IBP를 이제 사용을 했더니 12개월 팔로업에서 별 뭐 그 이득이 없었다. 그 다음에 6년 팔로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별 이득이 없더라. 그래서 이제 그 인시던스가 좀 줄었는데, 이거는 이제 카디오제믹 샥을 동반한 어큐트 MI 환자에서는 네거티브 리절트를 그 이제 보였지만, 이게 이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 이제 그 알로케이션 체인지를 하면서 스테이트 2, 그러니까 IBP를 넣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스테이트 2로 올라가면서 그 인시던스들이 확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미국에서 IBP 그 사용률이 별로 없다가 이식하기 전에 이제 그 스테이수가 바뀌면서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을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단기간 내에 뭐 엘바드라든지 그런 하기 전에 한 48시간 전에 한 2,5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IBP를 하지 않은 환자,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안 좋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, IBP를 했을 때 IBP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교해서 어떤 라이트 하트 페일러든지 헤파틱 디스펑션, 레널 디스펑션 테스트에서 이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, 그 단기간에 잘 사용하면은 IBP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했고요. 그다음에 그 엘바드 브릿지로서 그 전에 이제 IBP를 넣는 것들에서 이제 그런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네거티브 리저트였지만은,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에 이제 IBP를 넣었을 때 그래도 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효과를 보이더라 해서 이제 IBP가 이제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 IBP를 많이 넣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저희가 뭐 막 샥 환자나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에크모를 넣거나 그럴 경우인데, 아노토스 요구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안 좋아지는 환자다. 그럴 경우에 이제 IBP를 넣으면 생각보다 컴플리케이션도 좀 낮고, 그래서 좀 잘 실렉션해서 넣으면은 생각보다 컴플리케이션도 낮추고, 그다음에 조금 더 환자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환자들에선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에크모인데요. 에크모는 이제 아까 뭐 많이 나와서
중복된 내용인데 뭐 크게 이제 센트럴하고 페리페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센트럴 에크모를 아직도 이걸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알려진 뭐 장점은 그냥 안티오그레드 플로우를 줄 수 있다. 드레이지가 더 좋다. 뭐 그다음에 뭐 에크모 플로우를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다. 대신 이제 리헵을 할 수 있다.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신 이제 할로퀸 신드롬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장점인데 그 외에 그러니까 근데 이 장점도 상황에 따라서 100%다 이렇게 보이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여러 가지 치명적 단점들이 있죠. 생각보다 블리딩 리스크가 꽤 높고 그다음에 이게 튜브를 또 잘 못 넣으면은 그게 조금 고이면 디컨버션 되니까 생각보다 그 탐폰이 또 꽤 되는 그런 것 같고 인펙션 레이트도 높고 그래서 이런 센트럴 에크모에서 아직도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게 좀 있고요. 일단 페리페랄 중에서 이제 엑실러라터리 어프로치를 보면은 이제 뭐 그 다리로 넣었을 때 어떤 그 렉 이스케미아를 줄일 수 있고 할리퀸 신드롬도 조금 낮출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지만 이것도 저희가 해보면 어퍼림 뭐 컴파리신시 신드롬이라든지 하이퍼폴션 신드롬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엑셀러라트를 넣었던 그 부분에서 그 블리딩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제 센트럴 에크모를 했을 때 스트로크 레이트라든지 블리딩, 인펙션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꽤 높고요. 그다음에 서바이벌은 이제 논문마다 뭐 좋다 나쁘다 좀 해서 정확히 아직 이키복구를 한 것 같고 대신 트랜스퓨전량이나 CV의 리스크, 블리딩 그다음에 sepsis 이런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고 대신 뭐림 컴플리케이션은 확실히 좋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. 어떤 논문에서는 오히려 그 모탈리티는 페리페럴 에크모가 훨씬 더 좋다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습니다. 그럼 언제 그 센트럴 에크모를 해야 될지 뭐 당연히 이제 페리페럴 에크모를 했을 때 페리페럴 컴플리케이션 생겼으면은 그거는 바꾸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생긴 것들은 어차피 그 스토토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페리페럴 넣고 벤팅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플로가 많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깨워서 적극적으로 리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센트럴 캐뉼레이션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트넘 열고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 웬만하면 다 닫고 바깥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그 뽑아서 이제 그 어떤 인펙션이라든지 그 리스크를 좀 낮추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이런 그라프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인시전을 조금 더 위로 넣어서 그 스터넘 끝으로 해가지고 캐뉼라를 이제 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코스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빼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조양현 교수님 사진 예전에 받았던 건데 그냥 그라프트를 쭉 해서 밑으로 이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라코토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센트럴 에크모를 이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희 두 가지 케이스 보여드릴 건데요. 그 남자 51세 환자고 그다음 이스케믹 CMP 그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에크모를 넣었던 환자였는데 이제 좀 젊은 환자고 이제 요즘 대기 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센트럴 에크모를 바꿔서 한번 리앱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센트럴 에크모를 했는데 아무리 잘해도 이제 그 처음에 튜브 드레인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블리딩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수술 전에 이제 페리페럴 에크모 했을 때는 이제 물론 RPM이 조금 높았지만은 그래도 블러드 플로우가 한 3.6 정도 요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딱 에크모 놓고 나서는 꽤 그 블러드 플로우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스피드도 조금 낮출 수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근데 중간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뭐 좀 플럭체이션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캐뉼라 위치라든지 볼륨 스테이투스 환자 뭐 상태에 따라서 센트럴 넣었다 해서 꼭 헤모다이내믹하게 꼭 다 좋다 그렇게 아닌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페리페럴 에크모 했을 때는 근데 어느 렁도 깨끗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센트럴 에크모 하고 나서 직후에는 오히려 렁도 조금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볼륨 매니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좋아진 이런 케이스고요. 두 번째 환자는 남자 61세 환자인데 이분은 이제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있어서 목을 거의 못 움직이는 그런 환자분이셨고요. 그래서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제 페리페럴 에크모 하면은 아예 리입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센트럴 에크모를 하자라고 결정했는데 좀 전에 그 환자들 때문에 블리드도 많고 생각보다 그 리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막 아지테이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러면 이번 한번 엑실러리 아트리로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술 전 엑스레이고 했는데 생각보다 플로우도 그렇게 많이는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그 인터주굴라로 드레인 받고 그다음에 여기 서브클라마트리에다가 그라프트 돼 가지고 했었는데 막 이대만 확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5일째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결국은 다리 쪽으로 해서 벤팅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가 깨끗해진 건데, 헤모다이나믹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리앱도 좀 어렵고, 그 다음에 환자 이렇게 그 팔이 부으니까 너무 페인이 이쪽이 심해가지고 계속 이 페인 컨트롤 해도 아프다 뭐 그렇게 해서 좀 고생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요 센트럴 에크모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LV 언로딩 스트래티지인데요. 그러니까 뭐 인베이시브로는 이제 에크모 쪽 플로 낮추고 아노토픽스 올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겠지만, 좀 인베이시브하게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다 말씀해 주셨는데,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에크모도 넣고 임펠라도 같이 하는 이 시펠라 뭐 그런 거의 롤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가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에크모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엘브 F2도 확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또 풀물 이데마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, 그래서 그 PV 루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죠. 근데 임펠라 자체는 LV를 언로딩 시키겠지만 에크모만큼의 어떤 포워드 플로우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두 개를 컨비네이션 했을 때는 이제 그 PV 룹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팅 시키면서 월 텐션 감소시키고 마이카드 옥시전 컨섬션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임펠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뭐 센트럴 캐니시 인디케이션 이제 리헵인데, 보통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은 10일, 20일째 됐을 때 머슬 양이 확 줄거든요. 그래서 이제 리헵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저희 환자 이제 에크모 달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이렇게 자전거를 해가지고 리헵도 시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분당 서울대병원 선생님께서 임펠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, 임펠라는 그 뭐 2.5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있고, 카디악 그 아웃풋 증가시키고 오투 서플라이 증가시키고 오투 디맨드 감소시키고 뭐 그런 거고, 그러니까 그 PB 그룹에서 이제 왼쪽으로 시프팅을 시키는 그런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 인디케이션 두 개죠. 그래서 하이 리스크 PCI일 때 인디케이션 하나 있고, 그다음에 카도제닉 샥일 때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어서 아까는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요거는 그냥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서전으로서는 이제 임펠라 5.5 이런 것들이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피모랄 어프로치에서 이제 에크모를 넣어야 될 것 같고, 저희는 서지컬하게 엑실러리로 해가지고 이제 넣는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찍은 건데, 이제 그냥 그 선생님들하고 좀 디스커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임펠라 경험이 없으니까,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겠느냐 했더니, 이제 이게 우선은 그 프레셔로 쭉 빨아들이는 그 파워를 이제 P1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9까지 있는데, 이제 보통은 한 P3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5, 7 이렇게 올려가서 이제 플로우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7에서 9를 너무 이렇게 9까지 막 하면은 조금 시간 지나면 헤몰라이시스가 확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P 한 5에서 7 그 정도로 유지를 한다 그러고,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펄지 프레셔가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게 펄지 프레셔가 이제 1000mMq, 여기는 1500 정도 나오는데 1000mMq 이상 되면은 이건 obstruction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잘 봐야 된다고 하고, 그다음에 이제 펄지 플로우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당 3mm 이하일 때는 obstruction 아니면 임펠라 디스펑션을 의심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8.3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T 잘 봐서 결국 위치만, 임펠라는 제가 받은 임프레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스테이블했습니다. 그래서 바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술 끝나고 나서도 뭐 블리딩도 많고, 그다음에 막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, 임펠라는 넣으면 거의 신경 안 쓸 정도, 위치만 정확하게 딱 잡으면 거의 신경 안 쓸 정도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돼서 환자 익스투하고 리앱 해가지고 좋게 만든 다음에 바로 이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었고, 그래서 이제 AR 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쪽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탄데마트는 그냥 septum 펑처에서 LA에서 이제 그 아테리얼 바이패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LV 언로딩에는 이제 굉장히 뭐 강하다고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센트리맥을 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요. 그래서 저희 부산대병원 송승환 선생님 슬라이드를 조금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.
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레베이티드 로터기 때문에요. 아이고. 이제 급여 기준은 심실당 한 개 정도, 한 개가 이제 인정된다라고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대병원 케이스 보니까 27세 환자 체스트펜으로 왔던 환자인데 루라 마이오카르디스로 여러 가지 에크모 넣고 했는데 안 좋아져서 인투베이션하고 벤팅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제 안 좋아져서 이제 그 센트리맥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왼쪽에는 그 스쿼트 테크닉으로 해서 24프렌치 에이펙스 엘보 에이펙스에 넣고 13mm 그라프트 어센딩 에오타 넣었었고요. 그다음에 알바 그 오른쪽에는 그 어펜디지에는 이제 메탈 커브로 28프렌치 그다음에 풀마트리에 10mm 그라프트로 이렇게 해서 perfusion을 시킨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이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.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 왼쪽하고 오른쪽 봤을 때 왼쪽 플로우를 조금 더 많이 유지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왼쪽 사이드 서포트 플로우가 항상 오른쪽보다는 좀 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굉장히 술 끝나고 나서 이식할 때 어드이전 심해가지고 고생하셨던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토탈 아티피셜 하트, 그러니까 신카디아고요. 저희 미국에서 딱 한 케이스 봤는데 거기서도 그 병원이 이식을 아마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고 뭐 바드도 많이 하고 그런 병원인데 이제 이 토탈 아티피셜 하트는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1년에 한 케이스 정도 하나 막 그래서 이거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스텝 다 불러가지고 와서 보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